화생토로다가 번식을 하고 그리고 토생금으로 숙성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고 상생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화가 목을 토로다가 인도를 하니까 토가 금을 낳게 하는 작용인 거죠.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해서 목을 금으로다가 전환을 시키는데 역할은 화가 토로다가 인도를 하고 토가 금을 낳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화생토라고 하는 의미는 을목을 기르는 다는 이제 의미가 들어 있어서 대개 이제 묘월진호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가 기토를 화생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경금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그러니까 변화하는 그 작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이 기간은 길게 보면 춘분에서부터 추분까지 180일이 화생토 그리고 이제 토생금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를 화생토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하지에서부터 추분까지를 토생금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은 춘분에서부터 추분까지에 일어나는 변화작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춘분에서부터 이렇게 하지까지 화생토에서 묘진월에 한다는 것은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것으로서 을목을 기르고 가꾸는 것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입하에서부터 하지까지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기토를 생함으로 해서 병화가 기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개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꽃이 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서 개화를 해서 번식으로 인도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4월인 어떤 그 입하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금과 이렇게 화가 서로 이렇게 교역을 한다라고 해서 금화교역 기간이다라고 하는 게 시작이 4월이 되는 거예요. 입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을 이루게 되는데 입하를 시작으로 해서 입추까지를 우리가 금화교역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기토를 통해서 경금까지 이루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하는 기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춘분에서부터 추분까지라고 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을목이 자라는 기간 그리고 경금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기간은 이제 추분까지지만 가장 중요한 금화교역 기간은 입하에서부터 입추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가 이제 병화가 기토를 통해서 경금으로 이루어져가는 화생토, 토생금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지가 지나면서 추분까지를 이제 그 토생금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화생토라는 게 들어가죠. 정화가 기토를 만나서 그죠? 정화가 기토를 만나서 번식을 하는 기간 그리고 기토가 경금으로다가 숙성시켜 나가는 기간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화생토 따로 토생금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정화 그리고 경금 이래 가지고 재련이라고 하잖아요. 화극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극금 가운데 기토가 들어있죠. 기토를 이제 제하고 화극금이라고 하는데 기토를 제하는 이유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를 시켜주는 작용만 하는 거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화나 금의 작용을 변화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변화하는 그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토는 제외하고
화생금 혹은 화극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될 건데, 이번에 우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 화생토, 토생금을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화생금 혹은 화극금인데, 화극금으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익히시면 될 거고, 그것이 이제 통변용으로는 재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숙성 단계에 접어드는 훈련 기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식을 했으면은 열매가 익어가는 기간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열거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춘분에서부터 이렇게 을목을 기르는 과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병화, 무토, 경금이라는 과정을 가게 돼 있어요. 춘분에서부터 을목을 기르는 이제 과정이니까, 묘월에서부터 이제 병화, 이제 무토, 경금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을목을 기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을목을 기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월서부터, 4월이라고 하면 입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춘분을 얘기하는 거죠. 춘분 그리고 입하. 입하에서부터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기토를 생하고요. 기토가 이제 경금으로 넘어가는 화하는 이런 어떤 화생토, 토생금의 기간이 되는 거죠. 요 때는 을목을 경금으로 변화를 시키는 번식의 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속에는 개화와 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정화로 이제 바뀌게 되죠. 정화가 기토로 바뀌어서 경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경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결실이 되는 거예요. 결실이라고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요 기간이 어디냐면 하지에서부터 입추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추라고 하는 거는 신월을 얘기하죠. 신월은 이제 정화가 부토를 생해서 다시 이렇게 경금으로다가 넘어가는 것은, 요거는 이제 숙성을 지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완성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분에서부터 입하, 하지, 입추, 요렇게 성장 과정을 나누어서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각자 어떤 자기가 자질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더 성숙해져 가고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생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를 추구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 단계로 이제 갔다는 거죠. 즉 가치가 창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을 의미하는 거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토생금에서 나오는 그 결과는 경금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서
금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목이라고 하는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어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결실을 맺어서 그 결실에 대한 가치가 경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에서 금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과정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미 5월, 미월 혹은 뭐 춘분 이후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기준을 자축월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춘분에서부터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자축월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작하는 과정, 그렇죠?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데, 대개 이제 자축월생에 비해서 오미월이나 이제 하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치 자체가 자축월에 비해서 훨씬 더 높죠. 높고 훨씬 더 이렇게 환경 자체가 아주 굉장히 자축월에 비해서 윤택한 환경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때에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은 아주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추한 대접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쟁자가 있고 적이 생겼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져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 지탄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자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자축월에도 이제 우리가 화생토라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병화가 기토를 생한다거나 병화가 축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화생토라는 과정이고, 그 화생토가 이제 금생수라는 역할로 해서 수생목을 이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런 이제 그 화생토라고 하는 그 춘절의 자축월령의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간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미월은 가치가 경금으로 나온다면은 자축월에 이제 화생토 해가지고 이제 화생토가 금생수를 인도하는 것이고, 금생수는 결국은 목적이 수생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는 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의미하죠. 종자에서 싹이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자라고 하는 것은 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을 얘기해서 추분 이후에 번식이 되고 결실을 맺은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익어서 추수를 한 걸 가지고 종자라고 하잖아요. 그 종자라고 하는 금이 자축월에 이제 목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이때는 새로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종자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듯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가치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린 아이와 같고 이제 젊은 어떤 청년과 같아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오미월생에 비해서 어떤 가치는 더 낮다는 의미시죠. 그러니까 간목이 추구하는 가치와 경금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 가치가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화생토는 되고 토생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생토는 되고 토생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맞게 내가 자질을 개발하고 변화를 시도를 했어요.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토생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화생토라고 하는 변화를 자질 개발을 했지만 그 자질 개발을 성공하지는 못했다. 변화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가치는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화생토는 안 되는데 토생금은 된다는 거죠. 토생금이 되는 사주가 있어요. 화는 내 사주에 없지만은 금은 있어서 토생금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시간만 변한 거예요. 시간은 흘러갔는데 변한 것이 없다. 과거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질을 개발해야 될 시기에 자질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흘러갔다. 대개 이렇게 된 분들이 이제 50대가 되어도 이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기 쉬워요. 대개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고 내가 때에 맞게 환경에 맞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고 토생금은 그 준비한 것에 대한 성공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질을 개발했다면 그 자질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가치를 이루었으니까 자질 개발에 성공을 한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우리가 아는 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는 게 아니죠. 백해무익하다라고 봐도 되는데 토생금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토생금까지가 마지막이 아니고 금생수가 또 되어야 돼요. 금생수가 되어야만이 토생금에 대한 가치를 내가 누리는 가 되죠. 알리고 팔고 이렇게 한 나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또 금생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가치를 개발하고 결실을 낸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생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얘기하는 거지 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토가 있어야 되는데 무토가 있어야만이 결실을 맺은 그 경금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금이 나중에 이제 임수가 있음으로 해서 신금으로 변화가 되겠죠. 신금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종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경금은 아직까지 결실이기 때문에 종자가 되기 이전에 상품이 되기 이전에 재료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금생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만이 그 신금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객이나 세상이 환경이 요구하는 것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줄 수 있는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는 반드시 이때 또 역시 무토를 만나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전인자가 좋아가지고 유전인자가 좋아서 이렇게 능력이 있게 탄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은 그 좋은 유전인자가 개발이 안 되겠죠. 배워야만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공부만 많이 했으면 내가 가진 자질을 개발만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금생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계수가 있어야 그 계수가
기토를 또 만나야, 그렇죠? 그래서 개수와 기토가 만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내는데, 이거는 간목이 되는 거예요. 간목이 되는 건데, 이 간목이 되는 것과 신금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자축월의 개수로서 금생수 해서 기토를 만남으로 해서, 기토가 그러니까 토생금, 기토가 신금을 토생금에서 금생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금을 만나서 개수로다가 금생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간목이라는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경금의 가치와 간목의 가치가 이제 다르게 되는데, 이때의 이제 간목이라는 가치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환경이 부응하는 어떤 그 능력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면,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절대평가라고 하죠. 절대지식이에요. 오미월에 정화가 기토를 생하고 기토가 경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힌 것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라면, 이때 이제 배운 거를 쓰는 가치는, 그렇죠? 쓰는 가치는 뭐예요? 경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경금으로 나온 게, 그게 바로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개수가 신금의 금생수를 받아서 기토를 만나서 간목을 내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루는 가치, 요거는 이제 내가 요것도 이루는 가치지만은, 이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이거 사회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가치, 이거는 내 스스로 만족하는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배우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시작하자,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첫 출발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가치예요. 그렇죠? 배우는 가치가 즉 바로 나의 가치가 되는 거고, 임수가 무토를 만나서 금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개수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임수를 경험한 이후에 개수로 내놓는 거예요.